최민숙 작가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감성들을 글씨로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 최민숙입니다. 네, 캘리그라피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긴 한데 들어보니까 그 서예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캘리그라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서예와 캘리그라피 비슷한 듯 또 다른 분야일 것 같아요.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쉽게들 기계적인 글씨가 아닌 나만의 개성이 있는 손글씨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붙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예를 현대적 감성을 덧붙여서 새롭게 표현한 그런 장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게 일단 공통점인 건가요? 글씨라는 게 공통점일까요? 네, 글씨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글씨를 쓰는 사람은 그 작가의 개인만이 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고 네. 이제 서예 같은 경우는 형식이나 틀에 얽매여 있었다면 캘리그라피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소재든 주제든 작업하는 방식, 재료 모든 부분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캘리그라피가 조금 더 자유롭다 이렇게 보면 네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시 제목을 보니까 스미다입니다. 굉장히 좀 시적이기도 하면서 스미다전은 소개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미다 저는 먼저 스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액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그 다음에 마음이 깊이 느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마음으로 비유를 해서 네. 그냥 오로지 작가인 제 마음이 그대로 화선지에 스며들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미는 것 하면 소재가 저는 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와 스미다의 조합으로 해서 화선지에 담아봤습니다. 네.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사진 몇 장들을 좀 작품을 소개를 받고 싶은데 한 장 한 장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네, 굉장히 전시실 커 보입니다. 네네 전시실 두 벽면을 꽉 채웠는데요. 와. 이묵돌이라는 그 소설가의 단편이에요. 작가의 단편인데 그걸 필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이 작품 아니 아까 소개 계속 해주세요. 네. 필사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먹물이 찍히고 없어지면서 갈필이 나는 부분까지 그냥 화선지 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인위적이지 않게 쭉 써내려갔고 마지막 한 장에는 아니 이제 보니까는 보통은 진하게 써 있는 글자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그러니까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흐린 것도 그냥 놔두셨어요. 네, 그대로. 그래서 그냥 그 스미다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살려두었어요. 이게 그게 오히려 되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오히려 더 인위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예전에 같으면은 거의 뭐 미술 선생님한테 혼났을 정도로 여기는 왜 제대로 안 칠했어?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오히려 더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군요. 네네, 자유롭게 표현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자유로움을 덧붙여서 제가 비를 봤을 때 느끼는 저의 감성을 일기처럼 적어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지막 장은 뭐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글자와 글자 줄 사이의 간격을 좀 넓게 해서 좀 더 작은 글씨로 채워서 저 작품이 가로 70에 세로 200 크기의 종이인데 15장으로 두 벽면을 꽉 채웠습니다. 와 대작이네요. 그렇군요. 첫 번째 작품 이야기 좀 들어봤고 네. 자, 다음 첫 작품도 좀 번째 봐볼까요? 작품은 보니까 좀 글자를 쓴 서예 느낌이 좀 강했던 작품이었던 것 네, 같은데 네. 다음 작품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글씨를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의 그림 이미지를 같아요. 네네 표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우자라는 한자를 그 붓고 찍고 뿌리고 이렇게 사람의 이게 비우자를 표현하신 네네. 거군요. 알고 보니까 비우자를. 또 그렇게 보이네요. 표현했는데 이제 사람의 감정의 모양이 다양하듯이 비우자를 찍는 점이 동그라미 크기도 다양하고 번짐에 따라 색깔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많이 부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말리도록 저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그런 작업물이었습니다. 아니 네. 보통은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이제 그 글자를 표현하는데 예쁜 물론 글씨. 네. 비우자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흔히 알던 캘리그라피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 그렇죠. 글씨를 캘리그라피를 쓰다라고만 이해하기보다는 그리는 것,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작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캘리그라피에 대한 뭔가 좀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좀 느낌도 좀 함께 봤습니다. 자,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이건 작품도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이 작품은 이제 흔히 캘리그라피라고 많이 가깝게 보이는 그런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의 선들로 글씨를 썼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 가사를 가지고 그 비를 떠올렸을 때 나오는 잔잔한 색감, 그리고 비가 맞았을 때 종이가 찢기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빗방울이 글자에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번짐 이런 부분들을 그러네요. 번진 부분도 있네요. 표현해서 했고, 저 작품을 바라볼 때는 이제 관중인 내가 비가 내리는 곳에서 서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배경에 있던 약간 그 빗물이 흐르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네, 의도된 연출이 된 거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색감은 왜 파란색의 화산지였을까요? 제가 그 색을 비가 하면 떠오르는 색이 그 색이어서 그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비 오는 데서 야외에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중가요의 가사를 쓴다는 게 사실 뭐 서예 전공하고는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캘리그라피에 대중가요 가사를 쓰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서예를 전공했기 때문에 항상 그 서법, 서체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캘리그라피로 작업을 할 때 많이 좀 어려웠어요. 형식에 너무 갇혀 있어서. 원래 있던 문법이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글씨 쓸 때도 종이를 많이 접어서 그 칸에 넣으려고 했었고. 딱딱 맞게 이렇게 네네. 어렸을 때 해보셨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중에 저는 캘리그라피가 항상 하고 싶은 이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많이 고민도 했었는데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을 할 때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붓으로 그냥 앉아서 끄적이듯 글씨를 써봤는데 그게 제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자유로운 선들,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 사이에 공간, 글자와 글자 사이에 색다른 어떤 공간들로 이렇게 뭐 노래의 쉼 아니면 호흡에 따라 나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영감을 좀 받으셨군요. 그때부터 틀이 좀 네. 깨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깨진 건 아니었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노래라도 제가 들을 때와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감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노래의 감성 그대로 작업물에 이입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저만의 작업물이 또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노래의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서예에 다양한 서체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는 캘리그라피들은 일반적인 그 모형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캘리그라피에도 서체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체라고 딱 구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글자가 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글자가 이루고 있는 선이 주는 느낌이 감성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감성 글씨라는 게 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우울한 채, 기쁜 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글자를 쓰는 선들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글귀나 노래 가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면 되는 것 같고 어떤 서체로 구분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글자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림 느낌으로 네, 좀 네, 다가가는 그렇게 게 맞는 것 이해하시는 게 같다라고 편할 것 말씀을 같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그 캘리그라피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들이 캘리그라피를 할 때 뭔가 생각이 좀 사라지고 잡념이 사라지고 정리가 된다 이런 생각 드신다고 하시면서 힐링된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걸 업으로 하시는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글을 쓰시는지 그림 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캘리그라피가 저에게 주는 게 굉장히 커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또 좋은 글귀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전시가 있다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표현함에 있어서 서예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게 남들에게 어떤 희망도 될 수 있고 위안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영역으로 필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좀 산만하고 네네. 말 잘 안 듣는 친구들을 보통 서예학원에다가 많이 앉혀놨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요즘에는 참 현대인들이 많은 활동들을 해요. 그 가운데 캘리그라피도 맞아요. 앞서 송윤 아나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좀 의도가 하고 싶은 분들은 캘리그라피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권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게 조용하면서 슥슥 이렇게 화선지 위에 붓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요즘에 그런 그 ASMR 콘텐츠도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로 아닌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같이 빨리 지나가고 모든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그런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다가올 때가 제가 맞아요. 작업을 하면서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양한 시도를 작품을 통해서 이제 해오셨고 나름의 성과도 이제 거두고 계신데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바람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작업을 하는 작가니까 좀 더 저만의 색을 가진 그런 서예가이자 캘리그라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려면 좀 더 저를 더 내다 보이고 좀 더 또 갈고 닦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 같은 것들도 꾸준하게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꾸준히 계속 해야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야기를 쭉 듣고 방송 보시면서 캘리그라피 나도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캘리그라피 입문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항상 캘리그라피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고 멋스러운 글씨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치중을 짧게 금방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들의 글씨나 노인분들의 글씨를 봤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함을 느끼고요. 길가에 피어있는 풀꽃이 잠깐 머물렀을 때 되게 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캘리그라피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배우는 시간이 이렇게 나만을 위한 시간,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는 그런 분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또 나쁜 글을 쓰진 않잖아요. 좋은 그럼요. 글들을. 그래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좋은 글들을 자꾸 보고 그 부분을 쓰면서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글을 그 고르는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힐링될 것 같고 맞습니다.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캘리그라피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